자, 이거는 이제 조원진 의원인 건데 제중 한국인 첫 국회의원 조원진 의원이 대해서 2000년에 베이징 여기 보시면은 1993년 전 대우 회장과 함께 베이징 주재원으로 중국에 진출했다가 96년 퇴사하여 2000년에 다시 베이징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정치에 뜻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98년으로 15대 보궐선거와 2000년 16대 선거 당시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고배를 마셨고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입문하게 됐다. 뭐 이래 됐고 뭐 자기 당선되면 재외동포청을 개설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제중국 한인회 부회장을 했고 세계 한인 무역협회 베이징 지부 회장을 했고 뭐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 뭐 대단히 사업가라서 뛰어난 사람 인간 맞아요. 그 대우맨들이 유능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국회의원 그 나가신 분들 그 쌍모님한테 물어보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10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장난하나 10억이면 걱정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 선거할 때 그냥 한 10억 깔고 들어가는 거고 그 앞전에 텃밭 관리하고 하면 그게 진짜 뭐 한 3, 40억 깨진다는 거예요. 한번 하면은. 네. 근데 그 돈을 들어가지고 그 뭐야 이게 당선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그렇죠. 그냥 본전도 못 건진다는 거예요. 집 팔고 나앉아. 집 팔고 그러니까는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는 분들이 최소 이 돈이 몇십억대 이상은 있는 분들인데 이분은 보니까는 15대 보궐선거에서 낙마했고 그럼 이 돈 한 10억 이상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 2016년 16대 선거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고백 그러면 이분이 최소 뭐 선거 비용으로 해가지고 몇십억을 썼다는 거죠. 이 당시에 펀딩이 있었는가 없는 그 정치 후원금 펀딩이 없었을걸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모르겠는데 무슨 돈으로 하냐는 거죠. 무슨 돈으로. 그 중국에 사업을 크게 했으면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벌지 그 한국에 왜 중국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 활동이 됩니까 이게? 그 뭔가가 좀 악의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뭐 그 사업을 하려면 뭐 인허가 받고 하려면은 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한 명씩 다 이렇게 끼고 하지 않으면은 그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사업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중국에서 사업하던 분이 갑자기 한국에서 몇 번을 이렇게 또 나갔다. 그러니까 뭐 그 선거 자금이 이런 게 어디서 나왔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렇죠. 이분이 뭐 중국에 뭐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뭐 이분이 중국에 돈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역구 돈 많이 깨지는데 뭐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나 좀 이상한 게 2010년 2008년에 당선돼 2010년에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그 2008년에 국회의원이 18대 국회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2009년에 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했고 2010년에서 11년에는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했어요. 그 한나라당 지방선거 공천 심사위원회 위원을 했고 2010년에 한나라당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을 했고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는 건 초선 의원이 이렇게 요직을 뭐 당선된 지 불과 뭐 1,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요직을 올라갔다? 이 뭔가 좀 합리적으로 이게 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량이 어마어마한 거는 맞아요. 그 배우맨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역량이 대외적인 역량이 뛰어난데 대외적인 역량, 비즈니스적인 역량, 뭐 머리 쓰고 이런 거는 아주 뛰어난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에서 초선 의원이 당에 오자마자 이렇게 고위직을 맡았다는 원내 부대표 같으면 이게 상당히 높은 자리인데 나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이 보니까는 이건 2015년 12월 16일입니다. 김무성 대표 옷에 먼지 떼고 있는 조은진 수석. 뭐 이거 상당히 친분이 있나 봐요. 일단은. 그리고 총선 땐 진박, TK, 사드엔 반박, 조은진 사드 배치에 집단 항의 회견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날 회견에는 3명만 참석했지만 회견문 서명자 명단에는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면서 역시 친박계인 김강림 의원, 강석호, 곽대훈, 곽상도, 김석기, 김정재, 김종태, 박명재, 윤재옥, 장석춘, 정종섭, 조은진, 주호영, 최교일 의원 등 TK 의원 21명이 이름 올렸다. 사드를 반대한다고 이게 서명을 했어요. 했는데 당일날 그 기자회견에는 3명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안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 파란 원을 보시면 조은진 의원이 이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은진 의원이 사드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난 대선 때 조은진 사드 도입 새누리 당론으로 이 기사를 캡처를 떠가지고 조은진이가 사드 도입 반대했다고 이 물음표를 하고 팩트는 사드 도입 당론 주장 NO! 조은진은 가장 확실한 안보관을 지닌 후보입니다. 안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 대선 때 그쪽 캠프에서 돌렸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게 몇 년도 기사냐면은 2016년 8월 29일자 기사입니다. 조은진 사드 도입 새누리 당론으로 똑같은 기사죠. 보니까 새누리당 조은진 최고위원은 사드 도입을 30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이 새누리당이 어디 새누리당이냐 하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렇죠.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애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사람들이 야 사드 어떻게 자고 물어보니까 이거 당론으로 결정할 거예요. 그냥 조은진 의원이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반대하는 데 서명했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거 당론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조은진 의원이 사드 도입을 찬성했다. 뭐 안보관이 투철하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해가지고 이 사실관계를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거를 지난 대선 캠프 때 뿌렸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보시면 2017년 4월 9일날 새누리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2017년 4월 9일날 새누리당 입당했는데 이 기사는 2016년 8월 29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전신인 새누리당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은진 의원이 사드에 대해 가지고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지금 다시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반대에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찬성하는지 당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한애국당의 당론도 사드를 찬성하는 건지 그거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애국당 우리 당원분들 홈페이지나 카페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사드 당론 사드 배치냐 찬성이냐 배치하는 거 어떻게 당론으로 좀 정확하게 밝히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맨날 성조기 들고 다니면은 그러면 지금 수도권이 완전히 지금 무방비로 상태로 비었는데 수도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사드 수도권에 추가 배치하자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은 왜냐면 수도권에 평택에 기지도 있고 미군 기지도 있고 오산에 공군 기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한국의 여론을 지금 보수의 여론을 이끌고 가는 게 대한애국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날 성조기 들고 다니고 하니까 사드 추가 배치를 해달라고 좀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시위 집회할 때 사드 추가 배치 해달라고 그런 플래카드를 들고서 다니면은 미국이 더 좋아할 거 아닙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조은진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2015년 4월 11일입니다. 영호남 당원 400명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역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광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래 했는데 조 의원은 정무위원회에 있을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기념곡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권 내부에도 많은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설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게 그 지금 이 사람들 재창 그러니까 애국가 재창처럼 우리 공식 기념일 때 이 노래를 재창을 하자 이거를 주장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근데 나중에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거냐면 이 영상이냐면 제가 내용을 설명을 드리기 간단하게요. 그 대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조원진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께서 특명을 내리신 게 공무원 연금을 하라고 했는데 뭐 그 강기정 의원도 있고 하니까는 뭐 공무원 연금을 이렇게 참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조금 뭐 잘 보려고 그냥 그래 한 거지 공무원 연금이 수백조가 이렇게 세이브가 되니까 절감이 되니까 그거를 꼭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뭐 원하는 거를 그냥 뭐 좀 이렇게 해준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여기 방송에 나가지고 한 거예요. 이 방송 나중에 저희가 이게 방송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그래 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어떤지를 한번 밝혀주셔야 돼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는 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 걸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한번 밝혀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하다고. 이거 보십시오. 이거 광주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위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1일 새누리당 달서병 당직자 국회의원 조원진. 그러니까 가서 조원진 의원 말씀대로 그냥 그 사람들 립 서비스 좀 해주려고 비 맞춰주려고 가서 한 번은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의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의원이 뭐랬냐면은 그러면 뭐 동서 간의 화합 차원에서 대구에도 무슨 기념 공원 있나 보더라고요. 거기도 5.18 광주는 5.18이 기념 그게 있으니까 대구 사람들이 대구 당직자들이 글로 광주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친선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걸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올려놓을게요. 그런데 이 글까지 썼다는 거는 내가 조금 이거는 글을 쓴다는 건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2015년 4월 10일자 기사를 보니까는 이거 머니투데이 기사네요. 대구 보수 조원진 한밤중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 까닭은 이 보니까 진보진영의 애국가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 9일 밤 여의도 모처에서 울려 퍼졌다. 주인공은 야당 관계자가 아닌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56세 대구 달서병. 정치권 종사자들이 넘쳐나는 여의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종종 불리지만 여당 의원 그것도 보수의 근거지. 대구가 지역구인 조 의원이 불러 의아할 법한 풍경이 있었다. 조 의원은 오늘 11일 버스 6대를 동원해 지역구 당원 250여 명과 함께 광주 5.18 국립묘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5.18 국립묘지 참배 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기 위해 사전에 연습을 한 것. 조 의원은 당원들에게 악보를 나눠줘 미리 노래를 숙지해오라고 요청했다. 대구 지역 당원들은 참배를 마치고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과 지역구 당원들과 함께 체육대를 열 계획이다. 조 의원과 강 정책위 의장은 전국 최대 현안이 공무원연금과 개혁과 관련해 여야 최전방 공격수로 맞서고 있다. 이래 돼 있으니까 아까 그 방송에서 자기가 그 대통령 특명을 받고
공무원 개혁, 연금 개혁을 하기 위해서 뭐 좀 립서비스를 해줬다. 그렇게 그거 좋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좀 밝혀주시라고.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영남에서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광주의 정신들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 계기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지정곡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뭐 말씀하셨고요.